자, 인수격의 행운을 보겠습니다. 자, 인수격의 정관을 쓰는 경우, 자, 그러면 내가 있고 나를 생하는 것은 인성이죠. 그 다음에 인성을 생하는 것은 관과 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관인상생, 살인상생 이렇게 됐었죠. 자, 보겠습니다. 인격, 인수격에서 취운, 운을 취한다. 운을 취하는 것은 또는 운을 취하는 방법은 즉 무엇이냐면 곧 이 인격, 인수격으로서 성지국, 소성지국, 국을 이루는 바가 되고 그것을 분이 나누어서 배당한다 또는 배분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누어서 배분한다 즉 나누어서 살핀다 그 말이겠죠. 기인수 그 인수격이 용관자 관성을 쓰는 경우 그래서 관성을 쓰는 경우 관노인중 관이 노출되고 이 관이 노출되고 인중이 중하면 재운이 오히려 반자죠. 반대로 오히려 기라고. 자, 여기까지 보면 이 관이 노출이 됐어요. 관이 천간에 노출되고 이 관이 그리고 인성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관에서 인성으로 기운을 빼고 또 인성이 나를 생겨주는데 중하다는 거 뭐죠? 앞에서 우리가 태과란 말을 태과란 말을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중하다는 것은 그것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에게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파도가 시작돼 가지고 나한테로 엄청나게 많은 기운들이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왕한 것이 지나쳐서 너무 지나치게 기운이 셀 수가 있죠. 그러면 너무 왕한 것도 좋지 않다. 특히 태과하다 그럼 뭐죠? 이거는 초고도 비만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한 것을 좀 눌러줘야 되겠죠. 인성을 누르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제극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하기 때문에 운성이 뭐다? 재운으로 흐르면 오히려 기라고. 자, 왜 반자를 썼을까요? 오히려란 말 왜 썼을까요? 도리어 오히려. 자, 원칙적으로는 재성은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이것도 적당하고 이것도 적당하면 좋지가 않죠. 왜 재성이 오면 인성을 극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끊어져 버리면 관극아가 돼서 관이 나를 극을 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어떤 극을 받는다는 것은 스트레스니까요. 그런데 재성이 오면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이 인성이 재극인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성운이 오면 흉하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인성이 너무너무나 중해요. 많아요. 그럴 경우는 재성이 오면은 이 만한 부분을 좀 삭감을 해주죠. 그래서 적당하게 힘을 유지시켜 주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나를 생겨주는 구조로 만들어 주니까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반자를 쓴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원칙적으로는 재성운은 인성을 해치기 때문에 좋지 않게 보나 이 인성이 정말 중할 때 이럴 때는 재성운이 와줘서 이 중한 거를 좀 눌러줘서 가볍게 만들어주면 오히려 길하게 되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상관과 식신의 지방. 자, 이 말은 많이 오는데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운의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향방. 우리가 향이란 말도 쓰죠. 그래서 고향할 때 향자도 쓰는데 향도 어디로 향하는 거고 방도 어디 방향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냐면 그러그란 운으로 흘러간다 그 말이죠. 그럴 경우에 상관과 식신의 운으로 흘러가도 뭐다? 역위체유리. 그래도 가장 유리하다. 왜 이 상관과 식신이 오면 좋죠? 자, 첫 번째 상관과 식신이 오면 뭐예요? 원칙적으로 이걸 극을 하죠. 그쵸? 그래서 상관과 이 식신이 오면은 관을 극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1차 차단하죠. 힘이 빠져나가는 거를 여기서 차단해주고 또 뭐냐면 이게 오면은 인극식으로 인성의 기운도 이 식신과 상관을
누르는데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여기도 쓰고 이리도 가고 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성이 태중한데 여기에다가 더 기름을 붓는 관의 기운을 차단해버리고, 그쵸? 식신이나 상관이 관을 차단하고, 그리고 인성으로 하여금 여기도 신경 쓰게 만든 거죠. 인극식이니까 인성이 식신이나 상관을 그걸 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이쪽으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기운을 적절하게 나로 생겨주기 때문에 좋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재성으로 와서 인성을 눌러주거나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와서 관의 흐름을 차단해주고, 그리고 인성의 극을 유발하는 거. 그래서 인성의 기운을 좀 빼고 그 뺀 기운, 나머지 기운으로 적절하게 일주를 생해주는 구조로 만들어지면 좋겠죠. 그 이야기라면 이해가 되시죠? 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걸로 보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나왔는데요. 이분 사주는 앞에서 했어요.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명히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복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에서 보시고요. 여기 해당되는 사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평진전의 그 평주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인수격에 관성을 쓰는데 상관 식신이 있는 경우 방금 이야기했죠. 자, 다시 쓰면 인수격에 아가 있고 식신 상관이 있으면 관이 쓰는데 위에 관을 극하는 게 뭐라고 했죠? 식신 상관이라고 했죠. 식극관 상관.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구조 봅니다. 만약에 관성을 쓰는데, 그리고 이병대, 인자 병자는 아우를 병자죠. 그 관성을 쓰는데 아울러서 무엇을 수반하여 무엇을 끌고 온다 그 말이죠. 뭐요? 상관과 식상을 끌고 온다. 그래서 상관과 식상이 있는 경우에 운은 기뻐해요. 관왕 인수지향으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 관이 왕하고 인수의 고향으로, 즉 인수의 방향으로, 앞에 나왔어요. 향이란 말도 나왔었죠. 이 말은 이 방하고도 같겠죠. 관이 왕하고 인수의 운으로, 그런 운으로 가면 좋다 그 말이죠. 인수운으로 흘러가면 좋다. 그리고 상관과 식사는 해가 된다. 이 상관과 식신은 식극관으로 관성을 극을 하고, 그 다음에 인극식으로 인의 기운을 설계시켜야 되니까 반갑지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아까 오히려 반자를 제가 설명했죠. 원칙적으로는 이 식신 상관이 오면 관을 극하고 인성이 오면 이렇게 극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이거는 재성에 관련해서 썼었죠. 재성. 원래는 재극인으로서 인성은 재성을 반기지 않는데 아주 중할 때, 그래서 중한 인성의 기운을 누를 때 재성이 오히려 기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상관과 식산도 상관과 식신도 원래 관을 극하고 인성의 설기를 유발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좋지 않은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적당할 때는 좋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지나칠 경우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기서 지금 관성을 쓰고 상관과 식신이 오고, 그리고 운이 관이 왕하고 인수의 고향으로 가면 좋다라는 거죠. 운이 바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면 운이 좋게 흐른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관과 식신은 뭐가 된다? 해가 된다. 좋지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봉살. 자, 살은 이제 만날 봉자예요. 살을 만나게 되면, 칠살을 만나게 되면 불기이라 꺼려하지가 않는다. 자, 이런 경우는 칠살을 만나도 꺼려하지 않는다. 그 말은 왜 꺼려하지 않죠? 자, 원래 칠살이 오면 나를 바로 극해버리면 정말 흉하죠.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흉폭한 기운이에요. 그런데 인성이 있어서 살인상생 이렇게 가면 좋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살인상생 이게 쓰잖아요. 또는 여기다가 관자 쓰면 관인상생 이렇게 되죠. 어쨌든 살인상생으로 가면 좋죠.
그렇죠? 살인상생으로 가면 좋은데 이 식신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살도 눌러주기 때문에 살을 오히려 순화시켜주기 때문에 좋다 그 말이에요. 이 칠살이 와도 이거를 눌러준 것보다 이 상관이라든가 식신이 눌러주기 때문에 좋게 흐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가 되면 상관은 해가 되고 이 칠살을 만나면 꺼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상관과 식신은 원래는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칠살 같은 거 오면은 이런 거는 오히려 칠살을 만나면은 이게 상관이나 식신이 거친 기운을 다듬어 주니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병술, 무술, 신미, 임진도, 주상서 앞에서 나왔던 명조입니다. 요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